안녕하세요, 메카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2강이지만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갈 강의는 바로 이제 치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지금 1페이지, 한번 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치수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게 될 텐데, 자, 치수의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치수의 단위. 자, 치수의 단위, 길이의 치수로서 단위 기호를 붙이지 않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캐드라든가 설계 도면, 어떠한 제도를 했던 어떠한 도면이든 전부 다 밀리미터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숫자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센치인가 미터인가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무조건 밀리미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만약 길이 치수로 밀리미터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때는 치수 뒤에 단위를 꼭 붙여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있죠. 4cm, 4m, 자, 4kg 등 도출된 치수 뒤에 꼭 단위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4cm 정도는 보통 밀리미터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자, 기계 쪽 말고 건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짓는다 라고 봤을 때는, 자, 아파트는 보통 도면을 보면 밀리미터 단위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자, 단위가 뭐예요? 거기는 대부분 미터 단위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미터를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이제 작업자가 볼 때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요런 뒤에 단위가 안 붙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40이다. 자, 이렇게 뽑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얘는 다 40mm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다음 줄. 자, 또한 도출된 치수가 소수점일 경우, 자, 글자 아래쪽에 마침표를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가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실수죠. 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소수점이 나왔는데, 자, 4.5가 나왔어요. 근데 요렇게 쉼표로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헷갈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봤을 때 4.5인가 하고 대충 넘길 수도 있는데, 자, 외국에다가 이 도면을 보냈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단문이 옵니다. 물어봐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요걸 봤을 때 좌표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좌표 4,5기 때문에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표를 꼭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마침표는 어디에서 설정을 하냐면 오토캐드 치수 설정 있죠? 자, 단축키는 D입니다. 자, D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캐드에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D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정. 자, 수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1차 단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차 단위에서 소수 구분 기호 있죠? 자, 요거를 꼭 마침표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요게 기본 설정이 이렇게 쉼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꼭 마침표로 소수 구분 기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치수 정밀도가 있습니다. 자, 치수 정밀도는 높을 때는 소수점 2자리 내지는 3자리까지 표시를 합니다. 자,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자동화 기계 뭐 쪽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까지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기구 설계, 기구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자, 요렇게 뭐 정밀한 부분을 요하는, 자, 요런 분야에서는 소수점 2자리 또는 3자리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머리가 아프겠죠. 천 단위, 소수점 천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배우실 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고급 기술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은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고 좀 어렵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이런 기구나 금형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도 해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직무 분야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좀 사설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각도 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도는 뭐야? 자, 45도라고 하면 이거, 자, 45 도 표시를 위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도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 필요에 따라서 분과 초를 붙여요. 자, 이 도분초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기계공학을 전공을 한다든가 하시는 대학교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배우죠. 자, 뭘 배우나요? 자, 요거는 60분법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자, 60분법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CAD에다가 그려놨어요. 자, 32.68도가 나왔어요. 32.68. 자, 요거를 뭘 바꿔라? 도분초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CAD에서 설정만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도분초로 좀 바꿔줘,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 좀 해줘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계산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쉽게. 자, 일단은 자, 여기 앞에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에 32도죠. 자, 얘는 그대로 갑니다. 32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뒤에 소수점. 자, 0.68도죠.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자, 일단은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도는 60분입니다. 60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분은 60초예요.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요거 0.68도를 자, 요걸로 바꿔보겠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0.68이죠. 0.68. 자, 그러면 1도가 60이니까 일단 60을 곱해줘야겠죠. 자, 0.68을 6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 계산기로. 자, 0.68 곱하기 60 하면은 자, 40.8이 나오네요. 40.8. 자, 이렇게 40.8이 나오면 자, 요 앞에 요 40 있죠. 자, 요 놈이 바로 분이 되는 거예요. 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32도 그 다음에 40분까지 찾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수점이 나왔어요. 그죠? 자, 0.8이죠. 요걸 가지고 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0.8 곱하기 60 얼마예요? 하면 자, 48이니까 68에 48 맞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0.8 혹시 모르니까 그쵸, 4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48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2.68도를 도분초로 바꿔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32도 40분 48초. 자, 요거를 도분초로 바꾼 걸 한번 볼까요? 32도 40분 48초. 그죠?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뒤에다가 소수점 뒤에다가 곱하기 60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분에서 또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소수점을 또 60으로
곱해 주시면 그게 바로 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분초를 병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분 표시는 자, 요거 표시죠. 그 다음에 초 표시는 쌍따옴뼈, 그죠? 자, 요 기호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자, 치수의 각부 명칭.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것들. 자, 요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 치수라고 했을 때 치수의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래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보조선 하나 이쪽을 좀 없애주세요. 저쪽을 없애주세요. 또 치수선이 요거는 조금 반으로 좀 잘라주세요. 뭐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보면 각각의 이제 요 위치마다 얘네들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요 옆에 쭉 대처럼 기둥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온 요 놈이 바로 치수 보조선이에요. 치수 보조선. 치수를 보조해주는, 옆에서 받쳐주는 요런 놈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놈 있죠? 요 밑에 쭉 간 선. 자, 요 놈이 바로 치수선이에요. 치수의 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아시겠죠?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놈 숫자가 바로 치수라고 하는 거예요. 치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틀어서 자, 요렇게 전부 다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치수라고 하죠. 야, 치수 뽑았냐? 뭐 뽑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치수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뽑았냐? 안 뽑았냐?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 뽑았냐? 뭐 치수선 뽑았냐? 화살표 뽑았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많이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치수 기입을 하실 때 수정하실 때도 수정하실 때 뭐 치수 보조선 2번을 지우세요. 또는 치수선 또는 뭐 화살표 2번을 지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화살표 치수 보조선, 치수선, 치수를 통틀어 치수, 방금 말씀드렸죠. 자, 치수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자, 정확한 명칭을 알고 제도한다면 더욱 좋은 도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치수의 각부 명칭은 위 그림과 같이 도출된 값을 치수라고 하고요. 자, 치수 밑에 그어진 선, 자, 요거를 치수선. 자, 치수선 양 끝에 긴 세모 모양, 자, 요게 바로 화살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화살표를 양쪽에서 받치고 있는 선을 바로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팅하실 때도 어떤 걸 내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이제 치수 기호입니다. 기호. 자, 치수 기호는 자, KS, 자, 한국산업규격이죠. 자, KS의 기계제도에서는 치수의 숫자와 함께 사용하는 기호로 자, 파이, R, S 파이, SR, 그 다음에 네모죠. 그 다음에 T, C, 자, 요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아래 표 1과 같이 10종류가 사용되고 있대. 10종류나. 자, 요거를 기호를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지름. 자, 지름 이거 많이 보셨죠? 파이. 파이를 이제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표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치수 앞에 자, 요렇게 붙여 놓죠. 파이 40. 자, 요런 식으로 붙여 놓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파이 40이라고 얘기 안 하죠. 자, 40파이짜리, 50파이짜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40
파이, 자, 요렇게 뒤에다 붙이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 요렇게 파이 표시는 모든 기호는 앞에다가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자, 반지름은 R입니다. 자, 이 R은 뭐의 약자예요? 그죠? 레디우스의 약자죠. 레디우스. 자, 레디우스의 약자고,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이 있습니다. 자, 9의 반지름은 S파이, S파이. S파이이기 때문에, S의 약자는 뭘까요? 자,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9의 영어로. 영어 약자를 그냥 딴 거예요. 그래서, S파이. 그래서 9의 지름. 9의 반지름은 SR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변. 자, 정사각형의 변은, 자, 요렇게, 네모 모양, 정사각형 모양을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치수가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0이에요. 자, 10이라고 했을 때, 자, 요 앞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붙여주시면 굳이 이쪽에다가 치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아, 얘는 정사각형이구나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의 두께. 자, 판의 두께는 T입니다. 자, T는 두께의 약호예요. 그래서 티크니스. 티크니스의 약자입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 판이 하나 있어요. 판이 있는데, 자, 이게 측면도를 내가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측면도에, 자, 요렇게 얇게 그렸어요. 자, 요 두께가 뭐 한 2mm예요. 2mm. 자, 요렇게 2mm일 때, 자, 요런 식으로 삼각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무방을 합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선의 두께가 얘가 얼마예요, 보통? 자, 외형선은 0.5mm가 되겠죠. 자, 0.5mm면 양쪽으로 했을 때 1mm예요. 자, 1mm라는 두께가 2mm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잉크가 번져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얇은 부분, 자, 얇은 측면이 얇은 것들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TO, 자, 이런 식으로 써. T 뭐 2, 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스플라인이나 뭐 이런 걸로 자, 이렇게 물결 모양 하나를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 제품 안에다가, 부품 안에다가 이렇게 두께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따가 밑에서 이제 다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호의 길이. 자, 원호의 길이는 뭐냐면,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 자, 부채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뽑아요? 자, 요렇게 뽑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원의 호 모양으로 똑같이 치수가 뽑아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뭐 한 40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앞에 요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안 붙이면 얘는 뭐가 돼요? 각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붙여주면 각도가 돼버립니다. 각도. 그런데 앞에 요렇게 호 모양을 붙여주면 아, 호의 길이구나. 호의 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도 못따기가 있습니다. 자, 45도 못따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모서리가 요렇게 까인 거죠. 까여가지고, 자, 요렇게 원래 모양에서, 자, 이 부분, 자, 요 부분이 45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 못따기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C를 붙여줘요. 자, C는 오토캐드 명령어에서 뭐가 있죠? 그쵸, 챔퍼가 있습니다. 자, 챔퍼의 약자, 앞글자만 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도 못따기일 때만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못따기를 했는데, 자, 요렇게 길게,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하나 뽑아주고, 요렇게도 하나 뽑아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얘는 따로따로 치수를 뽑아줘야 되고, 자, 45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값으로 못따기가 된 부분은 앞에다가 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자,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필기시험. 자, 기능사라든가 산업기사에서 필기시험 제도 부분에서 거의 한 80% 빠지지 않고 나오는 놈. 자, 다음 중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맞는 것은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네모 테두리 안에 자, 여기 이렇게 네모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10. 자, 이렇게 치수 테두리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쳐주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치수다. 치수 수치를 이렇게 둘러싸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치수가 있어요. 참고 치수. 자,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요거는 치수의 가로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치수는 치수 수치를 둘러싸는데 자, 보조기호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 보조기호는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파이 40이다 라고 했을 때 파이까지 이렇게 다 가로를 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참고 치수는 뭔지는 더 뭐 이론 공부를 하셨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복 치수 또는 참고해야 될 치수를 나타내 줄 때 또는 중복 치수를 피할 때 그럴 때 바로 이런 참고 치수를 또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파이. 자, 파이는 자, 원의 지름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파이의 기호는 최초 독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 숫자 앞에 부가해서 사용을 하고 또 대칭도형에서 중심선의 한쪽만 표시를 할 때에는 반지름과 구별하는 의미로 파이를 꼭 붙여주십니다. 다음은 파이 도형의 표시 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나와서 자, 요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요렇게 있고 요런 형식으로 요런 형식으로 생긴 놈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파이가 22파이란 얘기예요. 그죠? 지름이. 그 다음에 요 놈이 14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요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구멍 뚫린 요 놈의 지름이 8파이란 얘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도면을 해독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볼까요? 자, 오른쪽은 자, 이게 대칭이라서 절반을 잘랐어요. 그러면 이 치수도 절반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오토캐드의 설정에 자, 여기는 체인지 캐드에서 체인지에 들어가서 요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 위주의 수업을 할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대칭 도형일 땐 치수도 이렇게 절반을 자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보고 그냥 쭉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 있죠. 자, 이 표 같은 거는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내가 좀 알아야겠네 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도면 해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3페이지 보시면 이제 반지름에 대해서 나오죠. 자, 반지름을 표시하는 기호는 자, 영단어 레디우스의 머리 문자를 인용한 것으로 자, 치수 숫자 앞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호의 반지름을 표시하는 치수선에 호의 방향에 화살표를 붙이고 자, 중심축에는 붙이지 않지만 반지름이 작아갖고 치수를 기입할 수 없을 때는 치수선을 호의 바깥까지 연장해서 화살표를 밖에서 호를 향하여 붙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요런 것들 또는 이렇게 바깥쪽 자, 요렇게
바깥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호의 중심이 멀고 반지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중심까지 치수선을 그으면 도면에서 바깥쪽으로 나간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면 틀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호가 있어요. 근데 이 호의 중심이 이쪽에 있어. 그래서 얘를 반지름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번개 표시 있죠? 자, 이렇게 꺾어진 반지름으로 표시를 해서 치수선에, 자, 여기에 어디에 있죠? 그게 치수선을 그으면 도면의 바깥쪽으로 나갈 때에는 치수선의 중심까지 긋지 않고 도중에 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큰 반지름일 때에도 치수선의 끝을 중심선 위에 놓은 그림은 치수선을 번개 모양으로 구부려서 기입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기입을 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반지름을 뽑았는데, 자, 여기에 연장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장선이 되어 있는 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 자, 요렇게 하나가 있고, 얘처럼, 얘로 그냥 예를 들죠. 자, 여기에 호가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안쪽에도 원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자, 이 원은 그냥 뭐 파이라든가 반지름이라든가 표기를 할 때, 자, 이렇게 연장선이 안 들어갑니다. 얘는 안 들어가는데, 자, 요 바깥의 호일 때, 자, 요 바깥의 호랑 이 원이랑 같은 중심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여기에 치수 강제선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요 표시로 인해서 호랑 원이랑 중심이 같다라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원이 없어요. 이 원이 없고 그냥 요렇게만 생겼어. 자, 이럴 때는 요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아시겠죠? 요거는 규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제선은 이때는 빼주는 걸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시험에서 많이 감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죠. 자, 구는, 자, 여기 앞에다가 똑같아요. 반지름 넣는 거, 지름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앞에, 얘가 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끔 S자만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지름과 반지름을 기입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구는 앞에다 S자 하나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사각형이죠. 자, 정사각형, 그 다음에 판, 두께. 자,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기호는, 자, 치수 숫자 앞에 붙이면, 자, 이렇게 네모 모양이 붙어 있는 치수의 숫자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치수를 의미를 합니다.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 네모 모양을 앞에 붙여주면 제도를 하는 사람 또는 설계를 하는 사람, 기계를 하는 사람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정사각형이네 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또한 T는 두께라는 영단어 thickness의 앞에 스펠링 T를 인용한 것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치수 표시를 할 때에는 치수 기입 후에 치수 앞에 또는 위에 붙여지는 것이 정상이나 두께의 경우 치수 기입이 필요 없이 제도된 도형 안쪽에 빈 공간에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품 안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센스를 붙여주신다면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좀 크게 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붙여주시면 그나마 조금 좀 센스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볼게요. 못따기. 자, 못따기는 자, C 앞에다 C를 붙여주죠. 그래서 45도 못따기. 요게 제일 중요하죠. 자, 45도 못따기를 표시할 때 나타내는 기호고요. 자, 부품의 모서리를 경사로 깎아낼 때 이것을 못따기라고 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요 그림처럼 요렇게 깎인 거를 못따기. 자, 그렇다면 자,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둥글게 깎은 건 뭐라고 할까요? 자, 모 똑같은 모에 깎기입니다. 깎기. 모를 깎았다. 얘는 모를 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자, 요 C의 기호는 모서리를 깎는다라는 의미의 영어 챔퍼에 스펠링 앞글자를 이용해 C를 붙였고요. 자, 일반적으로 10mm 이상의 못따기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10mm 이상에서는. 자,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C5의 경우 자, 5라는 수치는 못따기가 된 부분의 수직 수평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수직 수평 5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땄단 얘기야.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아닙니다. 이거 간혹 가다가 요렇게 한 다음에 화살표를 여기다 붙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서 C5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5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C5는 요 못따기 가로 세로가 5로 따여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현과 호의 치수 길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호의 치수 기입은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 자, 요거죠. 자, 왼쪽 그림과 같이 치수 보조선을 수직으로 그은 후에 치수선의 원둘레에 따라 부품과 동심의 원호로 되어 있으며 호의 길이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호랑 동심을 갖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얘는 아무것도 안 붙였죠. 자, 이렇게 해도 얘는 호의 길이 호의 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은 잘 사용 안 하고요. 요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만약 치수 숫자 위 또는 옆에 자, 이 표시 있죠? 요 호 표시 요거 자, 요 표시가 있을 때는 호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하고 싶을 때이며 자, 호를 이루는 중심 각도가 90도 이상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90도 이상 요 각도가 자, 요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앞에다가 만약에 요 호 표시가 안 붙었다. 여기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각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오토캐드에서는 호의 길이를 뽑는 치수 기입법이 있고 각도를 뽑는 치수 기입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할 염려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도면을 봤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그림 오른쪽과 같이 치수 보조선을 중심에 향한 방향으로 그린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여기 아니란 얘기 틀렸어요. 끝에 도 표시가 또 게다가 붙어버렸죠. 그래서 요놈은 각도 치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 볼까요? 현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자, 현의 치수 기입은 왼쪽 그림과 같이 자, 치수 보조선은 수직 그 다음에 치수선도 직선으로 현에 평행하게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치수를 뽑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일반 치수를 뽑는데 현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자, 호를 이루고 있는 이 꼭지점의 양 끝의 직선 거리를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뭐 현의 길이를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하면서 현의 길이를 가지고 도면을 그려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현 길이가 어떤 건지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각도처럼 이렇게 길게 뽑아서 직선으로 뽑으면 틀리다. 이렇게 구분만 좀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많은 구멍이 너무 많아요. 많은 구멍의 등간격이에요. 등간격, 같은 간격의 치수 기입. 자, 요거 같은 경우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건 좀 중요하죠. 자, 나사 구멍, 일반 구멍, 리벳 구멍.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수의 구멍이 등간격으로 일직선상에 연속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같은 간격의 치수, 같은 치수예요. 그래서 구멍의 치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놈이 여러 개가 같은 간격으로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표시를 할 때는 일일이 다 이렇게 그려주면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다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막판에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가운데는 이렇게 중심선으로 중심선의 위치로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요 길이 간격이 8이에요. 간격이 8이고 그 다음에 12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12개가 아니라 요거는 간격, 여기 사이 간격, 요 간격이 12개다 라는 얘기예요. 다섯,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간격이죠. 자, 여기서 간격에 곱하기 8, 피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당연히 나중에 요 원에 대한 지름값은 꼭 넣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구간수. 구간의 수라고 하면 바로 좀 전에 제가 셌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는 뭐예요? 요 8, 피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합계 치수를 이렇게 곱하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간에 파단해서 나타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이 파단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파단하는 이유는 요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도면이 A4 사이즈인데 자, A4 사이즈보다 긴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파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표기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12 곱하기 8 이거는 96이다. 이렇게 곱셈 식으로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죠. 자,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요거는 이제 기능사 시험, 산업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방식이죠. 자, 요게 바로 커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야, 구멍의 위치가 일직선상이 아닌 원주로 등분했어. 원주 360도로 몇 등분 되어 있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일반적으로는 여기 치수 파이 5라는 치수 앞에다가 자, 여기에 수량을 적습니다. 수량. 자, 이거 CAD를 이제 기계제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16 다시 파이 5를 어떻게 읽냐면 16 빼기 파이 5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1, 이 11이 뭐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게 11이 아니라 자, 요 앞에 붙은 숫자는 수량이다. 자, 요 구멍의 수량 파이 5짜리가 16개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90도, 자, 이 90도 안에서 7등분을 해라. 90도 안에서 7등분을 하시오. 그 다음에 구멍의 개수는 7개 다시 파이 3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그러면 여기 7에 파이 3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자, 90도 안에서 몇 등분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각도로 표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7등분 해버리면 이 360도에서 7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친절하게 친절하게 잘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구멍의 치수 기입이죠. 자, 요거는 이제 볼트 또는 드릴 구멍, 요런 거 구멍에 대한 이제 치수 기입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이죠. 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자,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겠죠. 자, 요거를 표기를 할 때는 지시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지시선 표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지시선을 어떻게 표기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 지시선을 표기를 하실 때는, 자, 이 화살표의 방향이 원의 센터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끔 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많죠. 자, 요렇게 그냥 요렇게 뽑아요. 화살표를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얘 화살표 방향 어디예요? 이쪽 방향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틀린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감점이 들어갑니다. 시험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라고 하실 텐데, 자, 이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원은 쉽죠. 그냥 파이로 그냥 뽑으면 돼요. 파이 치수나 반지름 치수를 뽑으면 되는데, 이럴 경우가 제일 많이 감점됩니다. 자, 요 옆에서 뽑았을 때는, 자, 요거를 상관 안 하시고 대부분 뭐 요쪽에서 이렇게 뽑으신다든가, 또는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뽑으신다든가,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렇게 뽑는 거는 틀립니다. 틀린 표현법이고, 항상 이 화살표의 끝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을 향하고 있다든가, 또는 중심에서 이렇게 뽑는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 가운데서 뽑으셔야 돼요. 지시선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거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 구멍입니다. 드릴 구멍. 자, 드릴 같은 경우는, 자, 드릴의 끝날각을 보면, 자, 드릴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자, 이렇게 스크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날이 세워져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요 드릴로 이렇게 뽑는데, 자, 요 끝날각이 드릴 같은 경우는 118도예요. 자, 118도인데, 자, 요거 이 끝날이 118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구멍을 뚫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모양, 드릴 모양으로 이렇게 뚫리겠죠. 이렇게 뚫리는데, 얘는 왜 120도일까요? 자, 이거는 118도로 원래 표기하는 게 맞는데, 규격에서 그냥 120도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사값인 120도로 표기를 해도 된다라고 규격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120도로 여러분들이 제도를 하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의 깊이 표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파이 10파이짜리 드릴로 구멍 깊이 7만큼 뚫으란 얘기예요. 근데 구멍 깊이는 가끔 보면 이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멍 깊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자, 구멍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끝날각 전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구멍의 깊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밑에 거.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어떤 작업을 이용해서 뚫어라 라고 표기를 해줄 경우에요. 그래서, 자, 구멍을 가공하는 종류를 치수와 함께 기입할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멍의 크기 앞에 지름 표시 파이 대신에 가공 종류를 수치 다음에 기입해서 작업의 종류를 작업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원이지만, 자, 원 앞에 이렇게 파이를 붙이는 게 정석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10 드릴 또는 10 코어, 10 리머,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아, 드릴 작업해라, 얘 코어 작업이구나, 자, 얘는 리머 작업이네, 자, 이렇게 작업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것도 약속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표기할 때는 그냥
파이 10이라고 그냥 써줘도 돼요. 특히 드릴 같은 경우는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코어라든가 리머 같은 경우는 자 좀 특수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특수한 작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다가 작업의 이름을 써주시는 게 작업자가 얘는 코어 작업이구나, 그래서 도면을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도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보어죠. 요거는 자 육각 홈부치 볼트죠. 육각 홈부치 볼트. 자, 요 안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렌치, L렌치로 돌리는 거죠. 렌치를 모양을 단면을 보면 자 렌치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놈들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앞쪽을 구멍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돌려서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런 카운터 보호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일단 자 여기에 이렇게 머리를 쏙 집어 넣는 거예요. 머리를 바깥으로 안 삐져나오게. 그래서 깔끔하게 누가 봐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보이고, 또는 요게 이제 튀어나왔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조금 날카롭다 라고 했을 때 작업자의 옷이라든가 또는 또 어떤 작업물이 여기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옷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거는 이렇게 살짝 흠집이 난다든가 또는 심하면은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동화 설계, 자동화 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쏙 집어넣게 만드는 이런 구멍, 이걸 바로 카운터 보어라고 합니다. 카운터 보어. 약자로는 CB라고 사용을 합니다. 카운터 보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에 6 그러면 6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파이 4.5 드릴로 자 먼저 작업을 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구멍을 어떻게 먼저 뚫을까요? 자 여기에 순서를 옆에다가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맨 처음에 뚫을 때는 자 단면을 이렇게 보면 자 4.5 드릴로 먼저 이렇게 쭉 뚫어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뚫린 부분에서 이렇게 모양으로 자 이만큼만 카운터 보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링 작업, 카운터 보어를 아시겠죠? 그래서 카운터 보어 작업을 이렇게 나중에 후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밑에 줄에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보어 지름 8짜리를 4.4 깊이로 이렇게 파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4.5고 그다음 머리 크기는 얼마예요? 그쵸, 이게 8이란 얘기예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M4짜리입니다. M4짜리. M4짜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가끔가다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냥 얘를 일일이 다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를. 물론 이렇게 뽑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치수가 많아지겠죠. 이 가뜩이나 여기서 계속 뽑아야 되는데 얘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도면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깔끔한 도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시선으로 뽑아서 한 방에 그냥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테이퍼와 기울기 치수 기입이에요. 자, 이 테이퍼는 뭐냐면, 자, 테이퍼와 기울기에 일단 차이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놈이 바로 테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이 바로 기울기예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 둘의 차이점은, 자, 얘는
대칭으로 기울기가 있고 얘는 한쪽만 기울기가 있죠.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래서 대칭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면 테이퍼구나. 그 다음에 한쪽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얘는 기울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테이퍼 몇 분의 몇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는 L 값은 요 테이퍼가 들어간 부분의 길이, 테이퍼 부분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A 빼기 B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죠? 자, 20분의 1짜리래요. 테이퍼가. 자, 테이퍼가 20분의 1이면 자, 20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L 값이 20mm라는 얘기예요. L 값이 20mm고 자, A에서 B를 뺐을 때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A에서 B를 뺐을 때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기울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생긴 모양만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기울기 표기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구간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 다음에 요 높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렇게 요 세 개의 치수를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기울기 100분의 1이라고 써 주시면 이게 뭐겠어요? 요 구간 여기 치수로 표기된 구간은 기울기 100분의 1로 가공을 하시오 라는 얘기야. 또는 이렇게 기울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도분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도로 표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테이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면 현장에서는 이 방식 많이 사용해요. 이게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테이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중심선에 따라서 기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다음 만약 내경, 외경 모두 테이퍼로 되어 있는 부품의 경우, 자, 이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테이퍼 값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는 요 안쪽 테이퍼 값,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바깥쪽 테이퍼 값을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십니다. 대신에 이 테이퍼 값은 이 중심선의 대칭으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오늘까지 한 치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거고, 치수 기입법,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도면을 그리면서 차차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들은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치수를 할 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도면을 여러분들이 다른 도면에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요거 오늘 배우신 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꼭 암기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 이렇게 읽으시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도면을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이게 많이 보이니까 그때마다 보시면서 상기시키시면 까먹지는 않아요. 까먹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요 치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강의에서는 자, 요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할 겁니다. 맨 마지막은 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치수와 재료 표기법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